2024년 5월 6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를 맞고 있죠. 저는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이 참고해야 될 인물로 이스라엘 총리 네탄야후를 꼽겠습니다. 네탄야후가 지금 하마스와의 전쟁, 이란과의 대립을 뚫고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한 네탄야후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과 좌파를 다루라,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결과는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현재 네타냐후는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을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휴전을 요구하는 미국도 틀어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생존하기 위해서 벼랑 끝 전술을 쓰면서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넓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지금 5월 6일 날 찍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6시간 차이 납니다. 5월 6일 이스라엘 국방부는 지금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거의 다 점령하고 제일 남쪽에 있는 라파라고 하는 한 지역을 남겨놓고 있죠. 거기 한 200만 명 정도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거기에 있는 민간인들은 칸 유니스로 이동하라. 그리고 어떻게 이동하라는 지도까지 뭐 삐라라든지 또는 SNS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미 점령한 칸 유니스 인근에는 5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피난민촌을 이스라엘 군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라파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은 그 지역으로 이동하라. 어떻게 이동하는지 지도와 뭐 이런 것들을 삐라라든지 또는 SNS로 알려줬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조만간 라파를 때리겠다는 얘기죠. 이 라파에 대한 공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어젠가 그저께 라파를 공격했죠. 2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실전을 보여놓고 난 다음에 일로 옮겨라라 그랬고, 지금 라파에서 팔레스타인 난민을 돕는 구호단체들도 그곳으로 이동하다라는 명령을 역시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에서 작전하면서 민간인들은 어디로 빠져나가라, 이렇게 뭐 휴대전화라든지 이런 문자, SNS로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해 들어갔습니다. 민간인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그렇게 표현하면서 계속 밀어붙였죠. 그리고 또 하나가 라벤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돌렸다고 합니다. 라벤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뭔가 하면은 지금 하마스의 주요 간부들은 이스라엘 정보기관들이 거의 다 파악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을 사살하거나 체포하는 작전은 축축축축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하급 병사들은 별로 알려진 게 없죠. 하급 병사들도 나중에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라벤더 프로그램을 AI로 돌렸다는 거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사는 남성들, 젊은 남성들을 추리면은 인적사항은 이스라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이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그에 대한 각각의 정보를 돌리면은 이 중에서 하마스 요원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AI가 계산을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하마스 대원들이 지금 뭐 완전히 붕괴되다시피 했으니까 각자 알아서 숨었거나 민간인 복장을 받고 있고 민간인 지역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디로 숨을 걸지도 AI로 계산한 다음에 이 요원들을 제거할 경우 잘못돼서 옆에 있는 희생자가 나올 수 있죠. 몇 명까지 나와도 되느냐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AI가 하마스 하급 요원들이 숨어 있는 곳을 계산해 줍니다. 그에 따라 바로바로 지금 공격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보게 되면 그때 한 2,0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났던가요? 하마스가 계속 공격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하마스를 완전 박멸하겠다는 전쟁 목표를 세우고 공격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민간인들은 해치면 안 되니까 민간인들은 빠져나가라 라고 어떤 심리적인 작전을 한다면은 아주 치밀하게 라벤더 프로그램을 돌려서 정보에서 요 건물에 있을 거다 잡아주면 바로 때리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아까 말한 대로 하급전사를 잡는 경우에 몇 사람이 희생돼도 되느냐, 그걸 이제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지금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아주 박멸을 내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금 라파를 공격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라파 공격을 앞두고 UN 안전보장 이상의 안보리에서 14대 0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휴전하라는 결의안이 나왔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했죠. 근데 이스라엘이 계속 몰아붙이고 하다 보니까 민간인 희생자가 커지니까 야, 휴전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러시아나 중국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방식이 다르다가 그게 지난 3월 달에 미국이 기권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형식으로 해서 14대 0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3월 25일 날 나왔네요. 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하게 되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오듯이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결의안, 안보리 결의안도 상당한 구속력을 갖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하마스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휴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네타냐후 정권은 어떻게 극복했느냐? 네타냐후 정권은 하마스의 공격이 있기 전 상당히 독재를 했죠. 이스라엘 헌정 질서를 흔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반발을 사고 있었습니다. 위기에 처했었는데 하마스가 공격을 해대자 즉각적인 군사작전을 들어가면서, 그리고 라벤더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진격 속도를 매우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개시켜갔죠. 그러면서 승기를 잡아나가는 상태에서 유엔 안보리가 휴전을 하라고 결의를 하니까 위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떤 전쟁 상태가 네타냐후한테는 국내 정치 위기를 벗어나는 기회였는데, 그 위기를 제가 보기에는 네타냐후는 뭐로 피해 나갔는가 하면 4월 1일 날 시리아에 있는,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대사관의 옆 건물, 거기는 아마 이란 외교관 관계자들이 머무는 곳인 것 같아요. 거기를 공격해서 쿠두스군 지도부 인사들을 살해하는 걸로 극복을 했다고 보입니다.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한 거는 그 뒤에는 이란의 준동이 있는 걸로 보이죠. 이란은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의 모든 무슬림 국가들이 자기네 성지로 메카 말고도 예루살렘을 성지로 꼽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쿠두스라고 부르면서 쿠두스를 회복하자 이런 걸 주장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이란은 쿠두스를 회복하는데 자기가 앞장을 섬으로 인해서 무슬림 세계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이 쿠두스군을, 그러니까 해외에서 반이스라엘 작전하는 부대로 쿠두스군을 만들어서 운영해 왔죠. 그리고 이란은 무슬림 아랍 국가들이 대부분 왕정 상태로 있습니다. 군주정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공화정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신정 정치 체제라 그래서 처음에는 호메이니, 지금은 하메이니, 이런 종교 지도자가 실질적인 군주 이상의 힘을 발휘하지만 형식상으로는 대통령제인 그러한 공화정을 하고 있죠. 이러한 정치 체제를 다른 무슬림 국가에 수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우디나 쿠웨이트, UAE 등은 굉장히 반발합니다. 쿠두스를 회복하자는 데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이 이란이 무슬림 아랍 전체를 패권 차지하는 거는 사우디 아라비아, UAE 등은 반대하고, 결국 이러니까는 이란은 이스라엘이 차지한 예루살렘, 즉 쿠두스를 회복하면은 이스라엘도 무너뜨리고 무슬림의 패권도 차지하니까 항상 이걸 추진하죠. 그래서 반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게릴라 활동을 하는 하마스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게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나의 배경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반격을 하니까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들이 그것도 이란의 도움을 받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헤즈볼라, 레바논에 있는 역시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게릴라들도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 모든 후방에는 이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4월 1일 날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관
옆 건물에 마침 쿠두스군 지휘부가 와 있으니까 거기를 지금 현재까지 나온 보도를 보게 되면 골란고원 상공에서 F-35A를 띄웠습니다. 스텔스기니까 레이더에 안 잡히죠. 거기서 램페이지라고 하는 지대공, 이스라엘상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은 그 파바이랑 비슷한 거라 그럴까? 파바이. 세즌보다는 분명히 작은 미사일이고요. 그걸 쏴서 그 건물을 완전히 붕괴시켜서 쿠두스군 지휘부를 몰살시켰죠. 그렇게 되니까 이란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란에서는 4월 5일 날인가가 그들이 쿠두스, 예루살렘을 수복하자는 쿠두스의 날인데 그날 막 시민 동원해서 결의대회를 하고 어쩌고 하더니만은 하메네이가 보복을 하라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고 보복을 하라. 그래서 4월 13일 날인가 굉장히 많은 300여 발이 넘는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만 이거는 미국에 다 통보하고 한 거였기 때문에 미국 중부사령부가 거의 막아주고 이스라엘도 거의 완벽하게 막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피해가 없었죠. 요격을 한 미사일에서 떨어진 유탄 하나 때문에 한 7살짜리 소녀가 다친 거 외에는 인명피해가 없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됐어요.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거에 대한 보복으로 램페이지 미사일을 또 발사했어요. 어디서 어떻게 발사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F-35A를 동원했을 걸로 보이는데 아스파한이라고 하는 이란 깊숙한 곳에 있는 대공 미사일 기지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론을 띄워갖고 드론을 잡느라고 이란 방공군이 쩔쩔매는 우왕좌왕할 때 램페이지 미사일이 S-300 대공 미사일을 운영하는 레이더 기자를 정확하게 갈겨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관 옆 건물에 와 있던 쿠두스 지휘부를 정확하게 제거했고 그리고 이란의 응전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란의 아주 중요한 레이더망 S-300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로 얘기하면 미국의 패트리어트 팩3 또 국산인 천공2의 레이더 기지와 같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레이더인데 그걸 정확하게 폭파시켰어요. 근데 이란은 전혀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감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귀신처럼 잡아버렸죠. 반면 이란은 300발이 넘는 미사일과 드론을 쐈지만 유탄에 의해서 한 소녀를 다치게 하는 것 외에는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현재까지는 이란이 상당히 많은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대단히 기세를 올린 것 같지만 원샷 원킬을 했다는 점에서는 이란이 완패를 한 겁니다. 이걸로 대사관 옆 건물 때리고 날라오는 거 다 맞고 그다음에 S-300 레이더 잡음으로 끝내놓고 나서 이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을 꼼짝 못하게 하고 난 다음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하라는 결의안을 무시하고 지금 라파에 대한 공격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지휘하는 게 네타냐후입니다. 네타냐후는 하마스의 공격이 있기 전까지는 독재 문제 때문에 굉장히 위기에 처했습니다만은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시내각을 만들었어요. 자신인 총리인 자신하고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제1야당의 대표하고 전시내각을 만들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사일을 쐈을 때 이란에 대해서 보복을 할 것이냐는 문제를 논의했을 때 이란의 야당 지도자는 찬성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마스가 공격했을 때 하마스와 싸우는 것도 이란의 야당의 대표는 역시 찬성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즉 국론 분열이 굉장히 대립해온, 다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하고 딱 어떻게 할래 해서 싸운다는 답변을 끌어냈던 거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국내의 정쟁 문제를 극복하면서 이란도 꼼짝 못하게 하고 자기의 국내 정쟁 위기를 극복하고 동시에 하마스가 도발한 전쟁도 승기를 잡았던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점점 유리해지니까 미국이 전쟁을 그만해라 압력을 넣었는데 그 압력, 즉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휴전 결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쿠두스군 지휘부를 없애버리고 이란의 응전이 있으니까 이란의 S-300 미사일 레이더 기지를 날려버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이란하고 갈등이 치열해졌으니까 그 힘을 이용해서 거꾸로 지금 라파를 치는 아주 그런 교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타냐후는 국내의 정치적 위기, 미국 등 서방 세계에서 나오는 명분에 의한 압박까지 다 돌파하면서
어떤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생존하는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1951년, 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모였을 때 부산 정치 파동을 만들면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법을 바꿔서 그래서 국내 정치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은 그냥 정전만 하고 철수하려는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방공포로 석방을 하면서 정전을 하긴 하지만 그건 못 막죠. 대신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이재명 플러스 좌파의 굉장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으로부터의 엄청난 압박도 받고 있습니다. 이 둘을 돌파하지 못해서 상당히 애를 먹는 모습인데 네타냐후가 어떻게 극복하는지 야당 대표하고 자신이 어떻게 의견 일치를 봐야 되는지를 네타냐후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스라엘을 참고해라. 지금 한국의 식자층인 척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이라든지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나오니까 이스라엘이 나쁜 걸로만 보고 있는데 국제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분 때문에 이스라엘이 워낙 압도적으로 강하니까 자제해라 라고 하는 거지.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한테 끌려갑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미국은 이스라엘의 식민지로 보일 정도입니다. 네타냐후 등 이스라엘의 지휘부가 결정해서 행동을 하면 미국은 안 돼요 하면서 끌려가죠. 그게 작은 나라가 생존하는 방법이고 70년 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모였던 방법입니다. 국내의 갈등과 국외의 위기를 돌파하는 게 비슷하죠. 저는 이러한 모습을 윤석열 대통령이 참고했으면 합니다. 저는 역천안함 전술, 그 다음에 김정은 제거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